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CCS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죠. 자, 이 종목을 다루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일러드릴 거고요. 혹시나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어떠한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드릴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왜 빠졌고, 그리고 왜 이렇게 급등을 했으며, 이런 하락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변동성을 가질 거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다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사실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서 어떤 특정한 이론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런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익을 내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 절대 이제 제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 위한 주자런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 다 아실 겁니다. 예, 펀드 매니저 과거에 이제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제가 취미 생활로 운영했던 채널인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시장의 큰 판을 보고 그리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자, 요런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도 후반부에 좀 일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CCS, CCS를 지금 손실 중에 있는 분들 있죠. 이 고점에 사서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급등주를 다룰 때 어떻게 접근하면 그들의 의도를 미리 알 수 있는가? 요 부분과 그리고 정상적인 대형주를 거래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집주까지 일러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보는 큰 눈을 보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공시사항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오늘 좀 특징적으로 나왔던 이슈 먼저 볼까요? 네, 그럴게요. 사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이제 CEO도 이렇게 트위터의 맨 상단에서 이렇게 초전도처럼 놀라운 부분이다. 이게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관련 업종을 이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해서 놀라운 물질이다 이렇게 미래를 읽는 사람이죠, 사실. 자, 요 부분과 최근에 있었던 거 하나씩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예, 특허 출원권에 대해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결국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라는 긍정 이슈를 또 내보냈죠. 자, 그리고 또 있었던 게 요 부분이 있어요. 예, 맞아요. 울산대에서는 또 요 부분, 초록을 좀 게재했어요. APS 논문을 게재한 거죠. 자, 요 부분은 지금 사실 초전조태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과거와 똑같은 사례를 토대로 해서 중앙대에서도 게재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울산대에서 게재했죠. 결국은 뭡니까?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테슬라의 발언처럼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이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초전조체라는 게 모든 사물과 양자 컴퓨터, 반도체, 2차 전지 모든 부분에 쓰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 발전해야 될 거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CCS와는 무슨 관계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권영환 교수 같은 경우는 LK99의 특허, 이 공동 개발을 한 3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석배 교수가 LK 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게 진위 여부에서 탈락이 됐죠. 그러면서 이 LK99에 대한 맞아요. 특허권을 뺏어오려고 해요. 근데 권영환 교수는 이걸 가지고 서로가 분쟁을 했었어요. 근데 포기하는 절차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LK99에서 이 이석배 교수라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장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LK99 플러스 황을 섞은 PC4소스라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는데 그러면 얘와 같이 특허에 대한 논란을 받을 수 없다. 그냥 내 거다라고 우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분쟁 중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죠. 아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겠다 해서 권영환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반등이 나왔던 거죠. 왜? 결국은 포기를 했죠? 왜? 퀀텀 포트라고 하는 대표이사. 자,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권영환 교수죠. 근데 이 사람은 새로운 신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게재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바로 LK99에서 다시 황을 섞은 물질. 아니다. LK99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권영환 교수의 신기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과거와 유사한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공시사항입니다. 자, CCS를 들여다보면 3월 6일 날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어떤 뜻이 있죠? 경영권 분쟁 소송, 신주, 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라고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가 있었던 바로 예, 맞아요. 끝나는 월요일 날 이런 공시를 하죠. 자, 결국은 이들은 이 이벤트를 이용했다는 건데 두 가지의 이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오르는 날짜가 1월 25일부터 1월 26일.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종목을 다루는 방법을 공모방에서 다 말씀드릴 거고요. 자, 1월 26일에 기관 IR 활동을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아, 우리는 3월 4일에 있었던 PC4 소스 이게 끝나게 되면 결국은 우린 유상증자를 미리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 고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어떤 이벤트를 등장시킨다? 경영권 분쟁의 이벤트를 등장시켜서 4월 30일까지를 목표로 해서 등폭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주가 관리를 하겠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과거 예측했던 영상인데 자, 저 개인 채널이고요. G타짜 안교수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제 채널이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2주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CCS 3월 4일 이전에 유상증자 납입 시 다 파세요. 그리고 다시 접근하시죠 라고 합니다. 왜? 새로운 이벤트가 등장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이제는 유상증자입니다. 얘네 공을 4월 30일 날 하겠다는 건 뭘까요? 돈이 이미 들어올 거 다 들어오지만 100억 없다 이거야. 들어오지도 않아. 1년 자, 결국은 뭡니까? 100억 없다. 누구한테인가 빌려와서 자금 조달을 한다. 4월 30일을 우리는 뭐죠? 목표로 하면서 LK99 3월 30일. 그죠?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무슨 말 하냐면 돈 들어와도 얘네들은 3월 4일 날. 자, 봅시다. 그거는 퀀텀 에너지 이야기고요. 권영환 교수는 LK99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읽는 방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들을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금전을 요구한다 어떠한 이벤트 이런 걸 좀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금전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 여러분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얘네들의 의도는 1월 30일, 1월 26일에서 이렇게 해서 4월 30일로 향하죠. 그죠? 기관 IR 활동을. 그때부터 얘네들은 3월 4일 이전에 유상증자, 그죠? 3자 배정 참여하고 돈을 빌려와서 들어가죠. 그죠?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로부터. 결국은 얘네들의 의도는 딱 이거예요. 이벤트를 정확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때 3월 4일 이전에 팔아라고 했고 그리고 3월 6일 CCS 이때죠. 다시 한 번 더 자 시초가에 매수해 봅시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닌데 4월 30일까지로 이벤트로 가겠네요. 왜요? IR 활동을 하겠다. 이미 정해놓은 시나리오죠. 자, 아카브이 관련. 아카브 이거 뭐 논문 게재하는 거죠. 호재성 이슈도 나왔고 몇 거래 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손실 중인 분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CCS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방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CCS 상한가 쳤는데 중간에 제가 CCS와 다보링크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요. 아센디오도 역시나 이 관련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신 다음에 라이브 방송 제가 간간히 하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살짝 볼게요.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큰 판을 보는 그런 눈을 기르는 방입니다. 자, CCS, 신성델타 테크 타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도 4, 5일 전에 여기 있다 보여드릴 텐데, 자, 기억해 보세요. 자, HLB 오늘 이제 급등 나왔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올려드립니다. 자, HLB도 한번 볼까요? 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다루는 거는 이게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했을 때 큰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따 제가 어떤 교육 영상인지 첨부해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보게 되면 오늘도 자, CCS 이야기를 합니다. 자, 라이브 링크 주소 네,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초전도체 다루고 실시간 대응할게요. 문자 대응할게요. 라고 해서 말씀드리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CCS를 언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문자를 통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사실 뭐 여기 참여하실 수 없는 잘 모르는 텔레그램이 뭔지 모르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올해 54 정도 돼서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능통하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대응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 공부시키는 것 자체가 왜 돈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런 방을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CCS는 여기 보시면 좀 땡겨서 보세요. 11월 2일 날부터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CCS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죠. CCS 초전도체 기업들 묶어서 우회 상장할 듯.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시작하는 작전 중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힘들었었는데 오늘 상한가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쭉쭉 올라가죠. 결국은 얘가 이 종목을 다루는 계속 말씀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 다룹니다. CCS 상한가 부분입니다. CCS 이런 부분도 계속 일러드리죠. 아센디오 이 부분도 제가 2월 23일 날 특징주로 올려드리면서 라이브 영상을 다뤘고요. 반드시 와서 여러분들도 서로 이거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죠. 특허청 퀀텀 에너지 며칠 전부터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있는 이야기보다 적어도 한 10분에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빠를 겁니다. 제가 전부 다 올려드릴 거니까 여기도 말하죠. 일단 경고 해제로 신성 혜택 반대한다. 초전도체가 아닌 경영권 분쟁이니까 테라사이언스, 아센디오, CCS 거래해 봅시다. 3월 6일 날짜로 이거 보이시죠? 위에 이거 안 보여요? 3월 6일 날짜로 그죠? 자, CCS 경영권 분쟁 소송의 장고 미리미리 다 올려드립니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면서 뭐 레고캠 바이오, 재룡전기 이런 부분들을 자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올려드릴까요? 자, 후반때 제가 영상 후반때 어떻게 여기서 다루는가 실제로 이런 부분 어떤 판을 가지고 가는가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공부방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론을 알아야 돼요. 자, 010-4822-8706 자,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날짜에 대한 부분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 종목은 충북방송이었죠. 반기문 씨를 이용했죠. 대선 후보로 2011년도에. 기억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권영환 교수를 이용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부분에서 올랐던 이유는 맞아요. 이 기업을 매각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왜 빠졌을까요? 맞아요.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정관에 들어가기 전에 빠졌고 이 부분은 뭐예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 사회이사로 앉히겠다 말겠다. 아니다. 다 퇴사한 거다. 이때부터 이석배 교수와의 등지는 거는 시작됐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등장시키면서 뭐가 나오죠? 권영환 교수 들어오고 여긴 뭐가 생겨요? 맞습니다. 담보대출의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 궁금증사항 이 방에서 다룹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테라사이언스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사채권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이렇게 반대 매매 나가고 반등하고 다시 요 부분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최고점을 찍을 수 없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 이론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선을 좀 미리 일러드릴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들어와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뭐랄까요? 손실이란 거 자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부분까지에 대한 반등폭만 봐야 돼요. 대략적인 가격이 자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그러면 요 정도를 보고 우리는 접근 과정을 이렇게 등폭만 이용해야 된다고요. 긍정과 부정 이야기. 그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여기서는 한번 팔고 어제 같은 경우 이거 보십시오. 그죠?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을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 더. CCS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경영권 분쟁의 시나리오가 4월 30일을 향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 CCS에 좀 탐방을 좀 가보라고 했어요. 네, 주변 기업을 탐방을 갔을 때 좀 들렀다 와라라고 했더니 결국은 4월 30일 이때를 향하는데요. 기관 IR 활동을 하는 이전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두 가지의 이벤트가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이 과정은 맞지 마세요. 그날은 비중을 축소하고 늘리고 이거 다 도와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반드시 이 자료까지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사자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들으면 사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 그들의 시나리오 똑같은 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자, 초전도 물질이라는 건 놀라운 물질이긴 합니다. LK99 그죠? 뭐 PC포소스 모두 놀라워요. 저항값을 0으로 만든다는 거는 마이너스 297도 환경에서는 맞아요. 저항값이 0인 물질이 있더라. 근데 상온에서 끄집어내면 이게 형성되지 않더라. 쉽게 말하면 냉동고에 있는 고징어를 상온에서 끌어올려서 썩지 않더라. 즉 우리가 우주선을 샀을 때도 어떻습니까? 공중부양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맞습니다. 물건이 부양하는 것도 중력의 값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요거와 비슷한 현상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양극과 양극의 밀어내기, 음극과 음극의 밀어내기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자기부상열차는 표면적으로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후 하면서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죠. 자, 놀라운 물질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진위 여부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4월 30일에 있을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경영권 분쟁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용해야겠죠. 자, 인생의 선배님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잘 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큰 판을 읽는 기술.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세력주는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그리고 수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신성델타테크가 어차피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로 PC포소스 이 3월 4일에 있은 물리학회 이때 이제 고점을 찍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황을 섞은 업체 과거에 이때 진위 여부를 발생시켰을 때도 황산납 관련주로 급등을 했어요. 지금 진위 여부가 안 나왔죠. 그럼 황을 다루는 업체 LK99에서 황을 섞은 이 업체를 역시 알고 계십니까? 자, 이 부분도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PC포소스에서 황을 섞었다. 이 황업체인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냅다 사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어떤 기사화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업의 황을 다루는 기업은 한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이때도 이렇게 급등을 했죠. 지금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해요.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CC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부방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금융권 세미나 다닐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에코프로머티, LS머티 이런 종목들, 신성델타테크 전부 다 일러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뭐죠? 이렇게 급등 2567%죠. 7월 22일.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한두 번의 실수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큰 판의 시장을 읽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최근에 있었던 AI 관련주들 이게 하나의 6개월 동안 증권사 매집주가 하나 이제 걸리더라고요. 요것도 하나 첨부해서 보내드릴 텐데 요것도 공부방에서 타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교육을 다루고 있는가? 이 공부방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